그래서 광기는 이성의 뱀에서 꿈틀댄다. 칸트 시대에 스웨덴볼이라고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신들이 사람이지, 신령들입니다. 우리 무당이라든가 어제 부처님가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이런 말은 그건 스웨덴볼인데 그가 스웨덴볼에 대한 글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약간 그 스웨덴볼을 거부하는데 막 열을 내면서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봐는 게 아니고 약간 입사스럽게 거부하죠. 약간 부드럽게 약간 하면서도 살짝 여지를 남겨놓는 거지. 인간이 그 자기가 얘기한 그 틀이 깨지는 어떤 대목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냉소와 익살로 거부하면서도 또 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다른 세계에 대한 직관적 지식은 현재 세계를 위해 필요한 모성의 무엇인가를 잃어버림으로서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만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이런 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칸트는 광기와 이성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자 했고, 오로지 그것이 이성의 바깥에 머물 때만 이성이 그놈을 지하실에 가둬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놔주지 않게 만들 때만 이성이 올라가고 발전한다고 한 것이다. 근데 이 바깥이라고 하는 게 저기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뭐 로켓 같은 걸 담아서 달나라를 싸우는 그게 아니고 주체 안에 있는 바깥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바깥. 그래서 칸트의 물자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주체 외부 현상 적용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은 주체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현상의 적용만이 아니라 활동하는 주체의 저 안쪽 역시 물자체이다. 칸트는 활동으로서의 주체만이 있는 만큼 실체로서의 주체는 가로로 치죠. 그게 이제 성적 경쟁론의 맨 앞에 나오는 원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파이돈 이래에 그 영혼이라는 걸 실체로서 잠깐 얘기했던 사람들, 영혼 불멸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칸트 당시에도 멘델슨이라고 그 음악가 멘델슨 말고 동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주체의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외부 세계에 있다라기보다는 주체의 깊은 안쪽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관계는 주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주체 안에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이 바깥의 극한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얄궂게도 관계의 가능성은 호비토. 이게 칸트가 말하는 선언적 통각인데 그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선언적 통각이 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기억에 뛰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선언적 통각에 방어를 찢고 이놈이 튀어나오면 나는 내 내부에서 분열되겠죠. 그러면 내 자기의식은 붕괴하고. 칸트 다음에 나온 그 독일 흔히 말하는 그 이념론자들, 피이티 같은 사람이 염려한 게 이거예요. 내 안에 나의 타자가 있고 내 이성이 그렇게 이성의 적을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이티는 참을 수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사에 그러면은 칸트 이후 나온 사람들은 칸트가
이론이성, 실천이성, 판단력으로 나누고 이렇게 3원으로 나누는 걸 하나 통일했다. 절대자라고 하는 것과 통일했다라고 하는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철학사의 얘기인데 사실은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온 이념론자들이 칸트의 그런 어떤 약간 다원적인 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야심 때문만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칸트가 저 외부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남겨놓은 물자체 그 타자성에 불편함, 나아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철학사에서 독일 이념론자들이 칸트가 물자체로 남겨놓은 그 부분을 정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성의 절대성까지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흔히 한 설명인데 사실은 칸트가 저 바깥에 남겨놓은 그 물자체만 접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물자체를 접목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기 안에 있는 물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지. 그 안에 있는 타자성과 그거에 대해서 뭐가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에서 서양 철학이 그 칸트가 물자체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것과 정복했다 해서 이성의 절대성을 주장했다는 것은 반쪽의 얘기고 사실은 그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타자성을 접목하려고 했던 게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헤겔이 정신현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헤겔을 부정하면서 다시금 주체 안에는 주체의 타자성이 들어있다라고 부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실존 철학이라든가 정신서가 프로이트에게 말하는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성의 타자성의 극한인 게 관계죠. 피테가 감지했던 자기가 자기에게 온전히 투명한 형질. 내가 나한테 완전히 투명한 거야. 내 안에 뭔가 이상한 게 꼼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완전히 투명한 거야. 이시다 기타로 표현을 하면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비추는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이시다가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환하게 비추는 그런 어떤 자각의 본질 그걸 희구하는 것이 피테고 그래서 독일 이념론을 쭉 관료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바로 그게 뭐냐 자기의식 셀프스트레프트지 아닌 영어로는 셀프 컨셔스니스 칸트가 어둡게 남겨놓은 자기 안에 동물까지 다 탐사를 해가지고 그 어둠을 제거하고 내가 나한테 완전 투명하게 된 그 경지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식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독일 이념론은 자기의식이 빼면 시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식이야말로 독일 이념론인데 안식처입니다. 피트 같은 경우는 외부의 물자체는 아예 그냥 해결했다는 표현보다는 무시하는 거고 내부의 물자체 제외에 몰두했는데 실리는 그거를 객관만으로 주관만으로 모두 초과합니다. 이른바 그 사람의 이원적 이론의 체계, 동일적으로 말하는 거고 헤겔은 바로 이 체계를 내가 얘기했던 그 마음속의 동물을 전부 다 탐사해가지고 전부 다 환하게 바뀌려고 했는데 그 탐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손전등이 뭐냐면 부정의 부정, 니게이션, 부정이라고 하는 그 손전등을 가지고서 그 동물을 환히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서 마침내 해결은 정신의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치유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이르러 산주는 온전히 극복되는 자취를 합니다. 과연 광기 이 녀석은 정말 사는 것일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헤겔이 그 광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정신의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때 지난번에 우리 한 번도 얘기한 적 있죠. 그 헤겔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헤겔이 함께 지금 뭐 서울 악수한 것처럼 헤겔은 아주 친한 사이고 굉장히 친한 사이고 헤겔이 좀 약간 근엄하고 개념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사람이니까 헤겔은 굉장히 좀 여리고 감성적이고 그런 꿈꾸는 듯한 그런 사람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헤겔이 자기 이성철학을 어마어마한 마치 산불길 같은 그런 걸 그때에 제일 친했던 헤겔이 함께 정신병원에서 매년 사경을 하면서 진행이 됐죠. 보통 그래서 헤겔을 현대 조현병의 시점을 봐요. 여전히 광기라는 놈은 여전히 우리 지하실에서 아주 안 좋고 좀 살아있는